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1월 25일 방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월 24일 21시 22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밤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내일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간 제주도 촬영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구제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촬영을 하고 오는 바람에 조금 업무가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방송에 대한 답변은 즉각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금 늦어진 부분 사과드리고 저희 카페에 정성스럽게 또 남겨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유엔 건님, 음주 사고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시네요. 0.19%고 초범이시고 반성문 탄원서 다 내셨고 처벌 일단 뭐 합의는 다 보셨으니까 감옥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재만님, 네. 제가 오늘 벌금 200만 원에 대해 사회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나서 분납 신청을 해도 될까요? 일부에 금원이 생길 것 같아서 분할로 납부를 하고 싶습니다. 분납 신청의 경우에는 검찰청 집행계에 가서 거기 재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신청 후에 분납 신청은 불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게 된다면 사회봉사가 아마 취소가 되고 그냥 분납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회봉사 일부, 분납 일부 이렇게 간다는 소리인데 일단 정확한 거는 검찰청 징수계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징수계에 꼭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꼬션님, 뺑소니 사건이네요. 음주운전하다가 차선 이동으로 사이드미러를 살짝 쳤고요. 내려서 얘기하니까 보험으로 하겠느냐 이러면서 술이 취하니까 그냥 도주식으로 가다가 뺑소니로 들어가 가지고 경찰이 오셔서 음주도 적발됐고 택시기사, 그러니까 가해자님이신 것 같아요. 뺑소니. 개인 합의로 하자는 뜻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 보험끼리 해결하면 면책금 400만 원이라면서 피해자께서는 진단서를 아직 떼지 않았는데 그것만으로 면책금이 붙나요? 그냥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나은지 개인 합의로 해야 될지. 자, 일단 어떠한 식으로든 일단은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을 합니다.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수리비, 그다음에 감가 상각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인체에 대한 치료비,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뭐 이제 많이 다쳤다면 후유장애 산정비까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그냥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런 거 모르겠다, 보험사 니들이 알아서 해줘라, 그러면은 면책금을 400만 원을 내게 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 구조인데 이제 면책금을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하고 만나서 내가 보험사 줄 돈 당신 줄게요. 대신 400만 원은 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이 합의가 된다면은 민사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별도로 형사적인 부분은 따로 보셔야 됩니다. 뿡빠라차님. 자, 이분은 뺑소니 피해자시네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 사무원 자격이 있고요. 또 가해자 입장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행정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관계없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문의 주십시오. 네.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길래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범퍼가 푹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속도는 높지 않아서 범퍼가 심하게 깨진 건 아니었고, 네, 가해자가 이제 술 드셨죠?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과나 말이 없길래 보험 처리하시죠. 그냥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뒤로. 그래서 신고 접수가 됐고요. 사고 낸 적 없다고 가해자는 잡아뗐고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최고로 반성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가 글자가 크네요. 네, 굉장히 이 의미부여가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일단은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거는 발뺌을 못하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너무 괘씸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건데요. 사실은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액션은 문서입니다. 어떤 문서냐? 탄원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탄원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 제 지인인데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탄원서가 되는데 그런 탄원서 말고 일반적인 이제 진정서 형식의 탄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너무 괘씸합니다. 반성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검찰청에다가 피해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정서를 넣어 주시면 보다 좀 그 사람이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인제 그런 방법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인제 그 사기를 한 건 좀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법을 아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그 진정서 넣는 거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기범은 구속이 돼서 그 감옥에 갔지만 어쨌든 이제 그건 검사의 역할이고요. 일단은 이 정도 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공의 대변인인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쪼꼬맴님 그 계속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남편분이 대리운전 이용 후 본인이 주차하던 중에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봐서 인사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상대방 2명인데 한 명은 합의를 하셨고 보험 처리로 다친 분 650만 원, 안 다친 분 350만 원. 국선 변호사 선임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합의는 없으며 공탁 금액은 얼마인지 보고 결정한다 했는데 4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얘기했더니 그마저도 안 해준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배우자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면허 취소는 돼 있고요. 양육비 있고 배우자 둘 다 탄원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작성을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처음 써 보다 보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탄원서 작성은요. 사실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딱 형식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형식은 이 혐의자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도 이 혐의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꼭 선처를 받아야 된다. 상황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재산상 장애, 뭐 부양 가족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혐의자와 내가 어떤 관계인데 내가 평소에 지켜본 혐의자의 모습은 이렇다. 마지막으로 혐의자가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만 들어가도 충실한 탄원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원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전에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님이 직접 탄원서를 보고 선처해줬다. 탄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명 이상의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내시는 게 일반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20일 날 질문이네요. 한상랜드 3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 저의 경험에 따른 것들이고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보시면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하고요. 다만 일단 제가 사건들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제 의견을 참고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요. 감옥 가락률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벌금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벌금이 왜 안 나오는지는 지금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예, 이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기 때문에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진아웃 이상은 15년 안에 이진아웃 이상은 거의 다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감옥은 안 가고요. 집행유예가 나올 거고 사회봉사는 기본으로 따라오고요. 보호관찰, 준법명령, 수강명령 이렇게 통상 이제 3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감옥에 갈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의견서를 넣든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가까운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이나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뭐 하다못해 국선 변호사님이라도 선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부 다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질문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다 행정사는 항상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올린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번 건의에 따라서 조금 더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면허 구제된 분 실제 인터뷰 2편이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영상이거든요. 실제로 뭐 구제가 됐다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구제가 된 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구제를 받았고 구제를 받은 이후에 이제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